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즈 A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공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화 읽기 ASMR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화 아이디어를 댓글로 이렇게 차작차작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다 망쳐서 동화로 만들었는데, 동화를 쓰는데 뭔가 동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수습을 하느라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뭐 이미 벌린 판이니까 끝은 맺어야겠죠. 그리고 동화가 생각보다 좀 길어져서 이번 영상으로는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영상에서까지 동화의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도 당분간 ASMR 제작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굉장히 바빠가지고 또 경조사도 좀 많이 겹치고 그래가지고 많이 바빴는데,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뵙고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화를 읽어드려야겠죠? 모두 준비되셨나요? 누워서 입을 덮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앉아서 뭐 공부나 숙제 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모두 다 잘 따라오세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날더운 여름날, 유튜브라는 마을에서 이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그림을 잘 그리기로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데, 이 소녀가 그림을 어찌나 잘 그리는지 과일 그림을 한번 그렸다 하면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그린 그림이 진짜 과일인 줄 알고 몇 번 가져가려고 하다 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재능이 많은 소녀에게는 최근부터 앓고 있었던 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불면증이었답니다.
항상 침대에서 잠이 오지 않아 3-4시간은 깨있기는 기본이고 가끔은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사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마을 깊숙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사는 용에게 시집을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용은 냄새도 고약하고 생긴 것도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마주치는 사람마다 모두 코를 움켜쥐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치곤 했죠. 근데 그런 용이 어느 날 유튜브 마을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며 하는 말이,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나의 부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웠지만 마을에서 유일한 처녀인 소녀를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매우 슬퍼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딸을 도망치게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용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뻔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아마 소녀일 거예요. 그런 냄새나는 용에게 시집을 가서 한평생 살아야 한다니. 잠이 오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용 생각이 나서 소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를 가엾게 여긴 아버지는 시집은 보내더라도 잠은 재우고 싶어서 잠이 오는 음식, 책 읽어주기,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걱정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이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이장님은 소녀의 잠을 재울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잠의 마법사인데, 그 잠의 마법사는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마다 유튜브 마을에 찾아온다고 하네요. 이장님은 여름이 된 지금 잠의 마법사가 곧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의 마법사를 한시라도 빨리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밤낮 쉬지 않고 푸른 하늘에 연두빛 언덕 하나를 넘고 깊은 산을 지나고 초록빛 언덕 하나를 더 넘었더니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토끼와 사슴들만이 있는 짙은 녹색빛 언덕에 도착하였어요. 이장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긴 갔는데 마법사는 보이지는 않고 소녀의 아버지는 걷다 지쳐 앉을 곳을 찾던 중 그 녹색 언덕에서 노란 예쁜 꽃들을 발견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그 꽃을 보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꽃이 우아도 한 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꽃을 보던 중 소녀의 아버지는 누가 시킨 것 마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와, 이쁘다 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주변에 있는 토끼와 사슴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이 꽃이 꿈나라로 가는 마법의 꽃임을 알고 딸에게 이 꽃으로 잠을 재우려고 꽃 몇 가지를 뽑았어요. 근데 소녀의 아버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소녀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소녀의 아버지의 입에 침까지 흘리는 모습을 본 사내는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내는 소녀의 아버지 손에 쥐어진 꽃을 보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꽃을 여기다 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꽃들을 옮겨 심어야겠군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사내는 소매에서 파란 약물통을 꺼내더니 한 수저 소녀의 아버지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소녀의 아버지는 잠꼬대를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찌나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 일어나고 나서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있는 사내를 보니 길게 내려온 사제옷 하며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긴 용모를 보아하니 단박에 잠의 마법사란 걸 알았더랬죠. 소녀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잠의 마법사시군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내가 할 말이 있었던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사내를 본 소녀의 아버지는 곧바로 소녀의 불면증에 대해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유튜브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묵을 곳이 없어서 그럼 제가 자제분의 잠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숙박을 좀 신세져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자 소녀의 아버지는 콜을 외치며 곧바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소녀의 아버지는 사내에게 그 마법의 꽃에 대해 물어보자 사내는 웃으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아싸메롱이라는 꽃인데 다들 줄여서 앞글자 약자로 ASMR이라고 하더군요. 잠을 오게 하는 마법의 꽃은 맞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따뜻한 물에 우려내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 꽃에게 주문을 말하셨던 모양이더군요. 사내는 말을 마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문은 바로 꽃을 보며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쁘다라는 소리 듣는 순간 꽃은 자만해져서 잠이 오는 마법을 사방으로 퍼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법은 마법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는 자칫 평생의 잠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마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꽃이었었죠. 그런 꽃이 한 무더기 있는 꽃밭에 소녀의 아버지는 이쁘다고 했으니 잠이 안 올 수가 없었죠. 오히려 더 위험했다고 사내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여름이 끝나고 유튜브 마을을 떠나오는 길에 계속 주무시고 있는 선생님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사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법사님의 이름을 못 여쭤봤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이름은 굿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녀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식사를 대접해 드릴 테니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셔요. 말을 마친 소녀를 처음 본 굿주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쯤이었나? 작년 유튜브 마을에 왔을 때 굿주는 냇가 옆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한 아리따운 소녀와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답던지 지나가는 길에 본 그 이후로 머릿속에 그 소녀가 맴도는 게 상사병 같아 기억하고 있는 그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 유튜브 마을에 조금 일찍 온 것도 이 소녀를 혹시 볼 수 있을까 해서 온 것입니다. 혹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십니까? 라고 소녀가 묻자 굿즈는 깜짝 놀라며 알리오올리오가 먹고 싶소. 베이컨이 들어간 알리오올리오 라고 쑥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소녀는 굿준이 씻고 올 동안 허둥지둥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굿준은 씻고 와서 알리오올리오를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단숨에 흡입하였습니다. 소녀는 어여쁜 데다가 요리까지 잘하니 굿준은 소녀에게 점점 빠졌습니다. 스파게티를 다 먹고 난 뒤 굿준은 소녀를 재워줄 아싸메론 꽃을 다리기 위해 물을 끓였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포근한지 끓이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소녀의 아버지는 벌써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싸메론 꽃을 끓이는 동안 굿주는 소녀가 그린 그림을 보며 소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는군요.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면 옆에서 따라 그리곤 했답니다. 굿주는 그림 구경을 하던 중에 그림 한 폭의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넓고 푸른 들판에 조용히
흐르는 냇가,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두 남녀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굿즈는 물었습니다. 이 그림 속 남녀는 누구요? 왠지 오랜만에 만난 두 남녀가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자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그림 속 두 남녀는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림을 그릴 때 저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서인가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굿즈는 소녀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두 남녀가 오랜 기간 동안 그리워하며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군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 끓여진 차를 소녀에게 건네주며 굿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용에게 시집을 가기로 한 날이 언제요? 그러자 소녀는 말하였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굿즈는 잠시 고민 끝에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용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자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방법만 알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굿즈는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추상화를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막 정말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이 실감나게 말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답하였습니다. 일이라고요. 100장이고 그려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졸던 소녀의 아버지는 굿준이 용을 물리쳐준다는 소리에 번떡 눈을 뜨며 굿준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 그림을 그리면서 굿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림은 그려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물리칠 생각이십니까? 굿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보았습니다. 소녀는 굿준이 용의 동굴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예쁜 해바라기 3송이, 잘 익은 포도 1송이, 그리고 향긋한 바나나도 2송이, 마지막으로 국민 간식 초코송이도 챙겨주었습니다. 굿준은 소녀가 챙겨준 물건들 가운데 해바라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건 허기질 때 먹는다 치지만 이 해바라기는 왜 챙겨주는 것입니까? 소녀는 답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가끔 보시면서 제 생각 하시라고. 굿즈는 해바라기를 보며 문득 작년 소녀와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소녀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굿즈는 어젯밤에 두 남녀가 그려진 그림 한 폭이 작년의 기억과 겹쳐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녀는 작년 굿준과 마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알았냐는 듯 굿준의 얼굴을 웃으면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굿준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용을 물리치고 와서 소녀와 많은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굿준은 얼굴이 빨개진 채 소녀가 그려준 여인네의 그림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녀의 얼굴을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곧 돌아오겠소. 굿즈는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의 1막이 끝나게 됩니다. 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얼마나 더 막장으로 치닫을지 지켜봐 주세요. 잘 주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항상 굿잠 꿀밤 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